안녕하세요, 스벅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스타벅스 DT 건물주와 그냥 스타벅스 건물주를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보통 그러시잖아요. 스타벅스 DT는 일반 매장과 어떤 차이가 있고 투자 난이도는 얼마나 다르다고 보시나요? 우선 조금 전에 나는 뭐라 그랬어요? 스벅 건물주님이 그랬죠. 네. 나 그만 되게 싫어한다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건물주라고 이야기해야죠. 스타벅스는 이제 일반 매장과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있죠. 많이 알려진 것처럼 스타벅스는 매출에 따른 수수료로 월세를 받습니다. 일반 매장은 보통 한 1억 정도 팔고요.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1억 5천 정도 팝니다. 근데 일반 매장은 수수료를 한 10%나 11%이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1억 팔면은 월세가 1,000만 원, 1,100만 원 이 정도 되겠죠. 근데 드라이브스루는 매출도 한 1억 5천 정도 나오고 수수료도 최근에는 한 12%로 줄었는데 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수료를 13%를 줬어요. 그러면 1억 5천 팔고 13%의 수수료를 받으면 월세는 1,95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월세 차이가 커요. 그런데 매입하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일반 매장 임대되어 있는 거를 사는 비용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로 개발하는 거나 비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DT 개발하는 기술만 있다라고 한다면 DT 건물주가 훨씬 좋죠. 최근 울산에 스타벅스 DT가 경매로 나온 게 있던데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DT 임대도 이제 한물이 갔다. 스타벅스 임대하다 망했네. 이런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그 해당 물건이 정말로 스타벅스가 안 좋아서 경매 나온 건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기로 하죠. 자, 지금 경매지를 보고 있습니다. 울산시 중구 약사동에 근린생활시설 되어 있고요. 토지가 475평인데 서울산 새마을금고 이래가지고 대출이 49억 9,200만 원, 또 6억 6천만 원, 그 다음에 3억. 그래서 총 대출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59억 5,200만 원입니다. 1.2배 정도의 어떤 근저당 설정하는 관행을 본다면 한 49억 정도 대출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여기 땅이 평당 한 1,000만 원 했을 것 같은데 그럼 땅 매입 금액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를 포함한다면 거의 90% 가까이를 은행 대출 받은 셈이거든요. 대출이 너무 많죠. 거기다가 금리가 높았잖아요. 그래서 한 4.5% 정도의 금리로 돈을 빌렸다면 월 이자가 1,800만 원 정도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인기도 그 전보다 못한데 이자는 1,800만 원이니까 여기서 일단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경매지를 보면은 SCK 컴퍼니가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약자겠죠. 여기 전세권이 있고 그 이후로도 압류 그리고 근저당 1억이 또 있습니다. 스타벅스 오픈하고 채 2년도 되기 전에 채무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오픈하기 전에도 이미 쌓여있는 이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매 넘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스타벅스 매출이 월 1억 5천 이상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예전처럼 여전히 스타벅스 임대인은 괜찮다고 보신다는 거네요? 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예전에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를 오픈하면 기본이 1억 5천 매출이었고 한 해 갈수록 연매출이 한 10%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때 1억 5천을 팔면 한 3, 4년 지나면 거의 월 매출이 2억 수준이었어요. 그런 높은 신장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만큼 매출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죠. 종전보다 월세가 요만큼 줄었는데 분위기는 이만큼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건은 스타벅스를 임대를 하다 망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그럼 이걸 낙찰받고 나면 스타벅스의 임대를 계속할 수 있나요? 저도 그 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경매지를 보면 스타벅스의 임차권 설정 등기는 되어 있는데 이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훨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찰자가 스타벅스를 명도할 수 있느냐, 인도 명령할 수 있느냐,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찰자가 이 스타벅스를 명도했을 때 이 자리를 뭘로 임대하겠어요? 스타벅스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낙찰자는 스타벅스에 계속 임대를 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추정인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팀장이 볼 때는. 월세 얼마나 주는지. 그렇죠. 스타벅스가 남아있으려고 할 거냐? 그렇죠. 스타벅스가 계속 장사를 할 거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스타벅스가 계속 있으려면 뭐를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매출? 매출. 그렇죠. 이 팀장이 볼 때 이런 데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출 어떨 것 같아요? 상중하로 본다면. 잘 모르겠어요. 중?
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을 표시한 자리가 스타벅스 있는 자리고 상권에 보면 이렇게 파란색을 넓게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스타벅스 여기 한 개 있고 요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학원이라고 치니까 학원가가 이렇게 빨간색 선을 있는 데만 있죠. 그럼 이런 자리는 어떠냐? 전형적인 주거 상권의 로드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드뷰로 보면 트래픽은 굉장히 많죠. 이런 입지가 스루 매출은 굉장히 좋은데 주거지 상권이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이제 저녁 상권 매출이 굉장히 오후 늦은 시간 매출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번 볼까요? 건축물 대장을 보겠습니다. 주차가 꼴랑 8대죠. 이런 자리는 스루 매출은 양호하지만 워킹 손님이라 그러죠. 내점하는 손님들 자체, 그러니까 걸어서 오는 거나 내방객 숫자는 굉장히 적어요. 스루를 제외한 내방객 매출이 굉장히 저조할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한 1억 5천 정도라고 했는데 평균보다 하회하는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제 그간의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리는 매출이 1억 2천 정도 나올 것 같다. 또는 1억 1천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매출이 1억 1천이면 월세가 1,430만 원, 수익률 4%, 이거는 매수인입니다. 이 상가를 수익률 4%에 맞춰서 산다면 보증금이 2억 끼어 있으니까 그걸 포함했을 때는 한 44억 9천 정도의 시세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억 2천 판다라고 한다면 48억 정도 시세가 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 조건이면 스타벅스가 재계약을 할까요? 그게 너무 애매해요. 스타벅스가 이런 점포 하나를 내기 위해서는 한 7, 8억 정도의 시설 인테리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존 가치가 있기 때문에 폐점하겠냐 또는 계속 재계약을 하겠냐라고 본다면 저는 재계약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픈을 해버렸고 시설 인테리어를 잔뜩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결손날 점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드라이브 스루를 보통 15년 또는 20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서 재계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스타벅스 DT가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보신다면 그 이유를 구독자분께 하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예, 우선 스타벅스를 대체할 만한 국도변, 지방도변의 인기 테넌트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인기에서 조금 내려왔다는 건 맞지만 다른 어떤 브랜드 임대 준 것보다 더 월등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 팀장 요즘 다이소 많이 뜨죠? 그렇죠. 그럼 다이소 임대 주는 게 안정적일까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임대 주는 게 안정적일까요? 다이소가 좀 더 안정적인 게 느껴집니다. 요즘 다이소가 워낙 뜨니까 다이소가 안정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자리에 다이소를 임대 줬다라고 한다면 우선 다이소가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이소는 주차장이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근데 다이소가 들어온다면 다이소는 매출의 5%를 월세로 줘요. 그러면 다이소가 보통 몇 평 정도에 들어가려 하느냐? 300평 정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300평에 들어가면 매출이 한 3억 정도 나오거든요. 3억에 5% 하면 1,500만 원이에요. 근데 300평을 지으려면 땅도 엄청 커야 되죠. 그래서 다이소가 인기가 있고 매출이 잘 나오는 건 맞지만 다이소 수익률보다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수익률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서 올리브영이 임차한 상가도 경매로 나왔잖아요. 미금역 일대에서 그 매장이 매출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처럼 브랜드 가치와 개별 점포 성과를 구분해서 보는 안목이 중요한 걸까요? 지도 한번 볼까요? 경매 나왔던 올리브영이 분당의 미금역에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올리브영 검색 한번 해볼게요. 올리브영 검색을 하면은 2001 아울렛 한 개가 있고 7번 출구 앞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출구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매출은 어디가 제일 좋냐? 경매 나온 1번 출구 앞에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 여기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자면 7번 출구 앞도 자리가 좋긴 한데요. 7번 출구 앞은 면적이 작아요. 그리고 여기 올리브영 2001 아울렛 점포는 매출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점할 가능성도 있을 정도로 매출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리 매출이 얼마 정도 파느냐? 모르죠. 근데 제 추정키로는 일매출이 한 800만 원, 월 매출 한 2억 4천, 2억 5천 정도 파는 자리 같습니다. 그 정도면은 올리브영에서도 매출 상위권의 점포입니다. 근데 올리브영이 운영 중인 게 경매 나왔으니까 올리브영 이제 망했네.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죠. 또 올리브영에 임대하는 것도 망하겠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 임대가 그전보다는 인기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는 굉장히 좋은 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